제 이름은 임완수입니다. 아마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할 거니까 너무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게 여기서 두 번째로 한 강연이고, 제가 여기 소장님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한국에 올 때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이 강연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는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공동체 지도 만들기에 관련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를 소개하면 저는 임완수고요. 저는 지금 미국 테네시 내시빌의 메리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퍼블릭 헬스 하면서 거의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서 리서치와 트레이닝, 메디컬 스튜던트하고 덴탈 스튜던트들한테 교육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영어가 막 나와서, 일단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한국말로 막 굳이 번역해도 되고요. 괜찮으시면 영어 조금 섞어 쓰겠습니다. 가끔 막 그 단어를 생각하는데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막 섞어 써도 되죠? 네. 그렇게 저기 하고,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CES라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전자 박람회가 있어요. 한 올해만 18만 명이 왔습니다. 18만 명이 컨퍼런스 왔으니까 상상이 가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제가 리뷰하면서 그게 헬스케어에, 의료 보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ES를 들어보셨죠? 네. CES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예요. 그래갖고 이 CES 1960년대, 70년대 거 보면 막 그 라디오 있죠?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런 거 같은 그 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테크놀로지랑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하면서 이 규모가 엄청 커졌죠. 진짜 일주일 하는데 다 못 보고 와요. 전시업체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헬스에 있는 테크놀로지 트렌드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CES에서 제가 보는 거랑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이 지도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쓰는 지도예요. 왜냐면 미국의 기대 수명치를 나타낸 지도.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고 죽는지, 그러니까 이 진한 게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겁니다. 한 예로.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20년이 넘게 가요. 근데 한국도 그래요. 데이터가 안 나와서 자세한 건 못 봐서 그렇지, 한국에 보니까 저 요번에 비슷한 지도를 봤는데, 서울이 기대 수명치가 딴 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못 봐요. 저도 깜짝 놀랐어. 제일 낮은 데가 보니까 저 경상도 저쪽에 시골 쪽 있죠. 거긴 또 왜 낮을까요? 그거 공부 리서치 해봐야죠. 근데 낮아. 근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공기랑 무슨 공기 오염이 아니라, 거기 공기가 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컴이랑 관계가 있고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아플 때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같이 엮여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하나 보게 되면, 이거는 당뇨병 발생률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당뇨병이 뭔지 아시죠? 당뇨병은 뭐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블러드 슈가 그게 디졸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은 타입 1하고 타입 2가 있습니다. 타입 1은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고요. 타입 2는 살다가 나중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편하게 타입 1, 2지, 2도 굉장히 복잡한 캐리어로 그냥 2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심해요. 근데 당뇨의 그 기준이 100이 넘는지 안 넘는지인데, 저는 이거를 먹으면 350까지 나와요. 이제 그럼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당뇨는 보통 왜 걸리냐면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운동을 덜 하면, 한 예로, 그러니까 췌장에 부담이 오는 게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은 환경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요. 스트레스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당뇨 발생률도 있지만 당뇨가 그럼 왜 생기냐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만은 뭐예요? 한 예로 왜 그럼 뚱뚱하지 않으면 되지. 그거는 의학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처방을 한다는 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뇨가 비만하고 관련이 있으면 한 예로 먹는 거랑 관계가 있고 운동하는 게 관계가 있는데 그럼 또 운동하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운동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할 수 있는 놀이터에 가까운지. 근데 또 놀이터라고 다 놀이터가 아니잖아. 이 놀이터는 안전한지.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요. 아동 놀이터 있잖아요. 아동 놀이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냥 사이즈만 줄여놓은 게 많대요. 애들이 안전 그게 아니라. 네? 이 조그마한 아동 놀이터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비만하고 관련된 것도 이렇게 놀이터의 위치. 또 하나는 뭐야? 학교 가는 안전길 요새 막 하잖아요. 학교 가는 안전길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면 좋지 그러지만 그게 비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안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애들이? 걷질 않죠. 네. 그 미국은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차 태워가지고 학교 앞에 바로 드롭시켜요. 그리고 밖에 나가질 않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잉글랜드 저널에서는요, 학교에서 원래 1마일 안에 버스를 이렇게 제공을 안 해요. 버스 서비스를. 돈이 없어서 제공을 안 하는 거지. 걸어 다녀라. 1마일 안은. 근데 옛날에 저희 애들이 1마일 안에 살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학교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1마일을 그려요. 근데 가운데 강이 다녀. 네? 어? 그게 원래 길로 가면 한 몇 마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그리죠. 네? 그런데도 학생들은 그렇게 못 다니는 거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도요. 건강한 음식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거야. 흑인들 동네 가잖아요. 필라델피아나 뉴욕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코너 스토어라고 해요. 코너마다 조그만 세븐일레븐이 많은데 야채가 없어요. 왜 야채가 없어요? 야채를 팔기엔 너무 비싼 거야. 야채 빨리 상하잖아요. 응? 그럼 야채 대신에 뭘 갖다 놔요? 깡통. 네? 깡통이 있는 거. 네, 그리고 튀겨 먹는 거. 튀기면 오래가 걸려요. 응? 그러니까 흑인들에 살고 그런 못 사는 동네는 온통 건강한 야채나 과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깡통, 네? 그리고 그 튀긴 음식들. 튀긴 음식 있는 것도 그나마 만든 음식이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웃긴 게 미국은 요새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야채가 더 비싸요. 그 맥도날드 가면요. 정말 1불이면 햄버거 1불짜리 사서 먹어. 응? 그 열량 많은 햄버거들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정책적인 거. 제가 할 때 정책을 얘기했냐면 한 예로 옛날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갈 때 80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그때 멋있었어. 차 타고 집 밖에 딱 나가면 차 타고 막 가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내리면 바로 일하는데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안 해요? 다 뚱뚱한 거야, 그냥. 어? 먹는 만큼 걷지를 못하니까. 한국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막 진짜 그 많은 계단을 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걷고 왔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사실 다니면서 힘들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야. 네? 엄청 지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지 이용, 도시계획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걷는지 안 걷는지가 판단이 돼요. 걷기 좋게 만드는 도시계획이나 차 위주로, 옛날에는 차 위주로 도시계획을 했어요. 자동차가 쉽게 빠져나가고 주차장 위주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자동차는 다 밑으로 내리든지 멀리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이 걷기 위한 그런 것들도 하고요. 토지 이용 있잖아요. 우리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도 옛날에는 인더스트리는 절로 가라. 쓰레기장은 절로 가라 막 이랬는데 지금은 믹스 유즈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러 갈 때도 많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볼 땐 한국이 어떤 면에서 환상이에요. 미국이나 그런 데 볼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메리크한 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게 그 환자에 관련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환자에 관련된 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EHR이라고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예요. 근데 원래 이 전에는 EMR이라고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메디컬 레코드인데 의료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그 모든 정보가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엑스레이 찍은 거, 뭐 검사 받은 것도 다 링크가 돼 있죠. 거기에 의사랑 있는 것들이 다 링크가 돼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병에 대한 지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가면 누가 병원 그걸 딱 보면 이 사람 당뇨 있네? 뭐 하네? 보면서 지만 마취가 잘 안 돼요. 응? 혈관, 미사혈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나가요. 당뇨 환자들은 이빨이 많이 빠져요. 응? 그리고 그러니까 끔찍하죠. 제가 그래요. 응? 무슨 임플란트가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한국에서는 그걸 검사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꼭 당뇨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체크를 하게 해요. 당뇨 혈당 지수가 높으면 마취가 잘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내 그 병원이나 의사 데이터를 알고 그걸 바로 연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당뇨 환자네? 그쵸? 그러니까 이걸 검사해야겠냐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당뇨 환자 아닌 사람 평상시에 너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검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당뇨 패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당뇨를 실시간 알려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환자한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 돈 절약되죠. 응? 근데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빌 디바이스, 센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커넥트가 되는지. 근데 또 하나는 우리 학생이 저한테 왔어. 저희 이제 제 사무실에. 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다이레놀 있어. 응? 여기 약 있으니까 약 먹고 버텨보고 그러다가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메디컬 데이터는 지금 있었던 데이터잖아요. 병원에 있었던 거에 그 뭐 옛날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무슨 편두통이 심했다, 뭐 머리에 뭐가 있나 보다 그거를 볼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친구랑 관계된 딴 데이터를 보면 어제 마침 이 친구 옆집에서 파티를 누가 크게 한 거야. 밤새 떠들어대고 막 춤추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미리 알면 이 친구가 머리 아픈 거랑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있죠. 한 예로.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페이션트한테 이런 헬스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의료 건강 정보 하고요. 또 제가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지역의 사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는 이빨이 막 썩었어. 저처럼. 썩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돗물 공급하는 이 지역에서는 플로라이드 그 불소 있죠. 불소가 제공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뭘 처방해야 돼요? 이빨도 해줘야 되지만 불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이 아파갖고 오면 그걸 치료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미리 치료도 하지만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예방도 가능하고 또 프레딕티브 예측까지 가능하면서 이 개인 하나하나를 개인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 감이 오세요? 너무 또 흥분했나? 근데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봐요. 이제 개인 데이터가 있고, 헬스 데이터가 있고, 사회 전반적인 데이터, 환경 데이터. 막 오늘 콕콕콕콕 콜록콜록 하고 오는데, 계속 사례를 써서 미안해. 건강해요, 건강해. 건강한데 막 콜록콜록 해요. 막 심하게 콜록콜록 하는데, 나는 얘가 무슨 뭐 에즈마나 뭐가 있는 줄 알고, 지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다는 거야. 그쵸? 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거에 센서티브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환자를 그냥 병 생기면 와가지고 그 증상을 치료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환자를 더 이해하고 환자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러니까 personalized medicine, 개인한테 맞춘 메디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precision medicine, 정밀 의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찾아갖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장점이 뭐냐면요. 네? 웨어러블 뭐야? 항상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고요.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당뇨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막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게 저도 헷갈리는 거야. 이 혈당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앱으로 확 보이잖아. 땅콩 2알 먹으면 진짜 올라가요. 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정말 무딘 거예요. 먹고 올라가는 거 알면서 또 먹어. 응? 근데 이게 숫자를 안 봐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 먹고 이렇게 숫자를 보는데 확 올라가. 제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강아지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것처럼 사람도요 모르는데 그 숫자를 보면 비헤이버가 바뀌어요. 응?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해요. 퍼블릭 헬스 익스포저 모델이라는 게 이제 저희 팀에서 만든 모델인데 뭐냐면 사람이 아픈 게 이런 디너믹 유전자에다가 어떤 담배를 피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운동을 하는지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그리고 뭐 나무 근처에 있는지 그 건물에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소셜 캐피탈 또 의료 캐피탈도 빼놨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자꾸 사실 내가 계약해 이번에 내가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 한 번 안 했구나. 제가 그 몇 달 전에 버지니아에 갔었어요. 버지니아 어촌에 갔어. 어촌에. 근데 여러분들 버지니아 그러면 막 멋있을 것 같잖아요. 버지니아 막 그렇게. 근데 버지니아의 진짜 시골 출동네는 정말 시골이에요. 그 어촌에 갔는데 거기 막 그 바닷가에 진짜 이만한 소라들 막 그냥 소라 따먹고 뭐 집어넣으면 광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데 살면 너무 좋겠다. 너무 시니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동안 뭐 천국 아니에요. 렌트비도 싸 시골이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안 살아. 왜요? 네? 병원하고 의사 만나려면 2시간을 가야 돼. 응? 근데 또 더 웃긴 거냐 한국은 의사를 만나려면 그냥 바로 워킹 하잖아요. 미국은 의사 만나려면 최소한 웬만한 데는 거의 20일에서 30일 기다려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끔찍해요. 사실 미국. 한국에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의료 서비스는. 근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확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병원이 어디 있는지 하다못해 대세동기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이 사람의 생명하고 너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지만요. 대세동기 있는 거랑 사람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랑 그 연관 조사하면요. 조사가 나올 거예요. 네? 아마 더 죽을 확률이 더 높을 거야. 다른 거 팩터를 다 컨트롤 한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발표를 위해서 5개의 키워드를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변수, 연결, 지능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지금은 시간, anytime. 응?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의 데이터, 나의 그 관련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의료 서비스를 받든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공간은 anywhere. 응?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대로 피드백 받고 그 시간에 서비스 받고요.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수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그 페이션트한테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요새 초연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이 무슨 페이션 아이디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위치.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여기 에어폴루션, 워러 뭐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옛날에는 사람한테 그냥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AI. 그 무서운 AI.
AI의 장점은 뭐예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전부 시키면 학습을 통해서 금방 어떤 패턴인지 알려주고 뭘 해야 될지 알려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옵션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변수들인데 이게 초연결이 돼가지고 AI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처방하는 게 간단해진 거예요. 자, 생명 기대치가 지난 3, 4년 동안 떨어졌어. 그런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의료 서비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피오이드, 의료용 마약 때문에 1년에 죽은 사람이 한 4만 명에서 6만 명가량 그렇게 죽고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영아 사망률이 5.6%야. 아니 5.6 per thousand person. 근데 유럽에서 3.6명밖에 안 돼요. 한국도 저게 낮을 거예요. 더 웃긴 건요. 그 엄마가 애 낳다가 죽는 확률이 14야. 10만 명 중에. 미국은요. 여러분들 그 메이저 그 어번 에어리아 가면 정말 막 무슨 전쟁 난 데 같아요. 제가 나중에 미국의 그 도시에 관련된 것만 한번 그 강의를 할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총 맞을까봐 다니지도 못해요. 저희 집 앞에서도 방문한 사람이 저희 안전한 데인데 강도를 당해가지고 차를 뺏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여기는 누가 덤비면 그래도 지금 옹겨라도 좀 붙여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왜 그래? 그러고 발로 막 이렇게 차면 되는데 미국은 발로 차는데 그냥 좀 뿡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막 그런 애들이 총을 가지고 덤비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주던지 당하고. 그리고 저희도 몇 년 전에 교수가 바로 학교 옆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예요. 근데 이게 봐요. 핀란드에서는 3명밖에 안 죽어. 여기 14명 있고. 한 예로. 그리고 미국은 17%의 GDP를 의료비용으로 쓰고요. 다른 유럽에서는 9%를 쓴대요.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그 의료비용의 25%가 행정비용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원 페이먼트 시스템이 아니라 보험회사들 다 다르고 막 보험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다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딴 데에서는 10에서 15%고요. 그리고 의사가 많지 않은 거 아세요? 미국의 의사가 딴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그게 이제 의대 교육 시스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적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에서 의사를 하면 수입이 딴 나라 의사보다 4-5배가 많아요. 4-5배가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우리는 막 의료비가 더 줄어들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의료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돈을 더 받아. 그래서 비용이 더 나오고요. 또 이제 나이 든 시니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요. 거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시니어고요. 그리고 하이어 레벨, 미국의 수입이 높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수입이 높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 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따라 의료비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한 2-3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의사가 미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의 문화예요. 사람을 맨날 고소하는데 특히 서저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뭐 잘못하면 환자들이 뭐, 야 이거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빨간색으로 했어? 그리고 수를 하는 거야. 네?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의사가 자기 의료 보험 드는데 1년에 7,500불이 들고요. 서전 수술하는 사람들은 의료 보험이 자기네 거 멜프레틱스 보험하는데 한 10만 불 1억을 내요. 그게 그 환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스 에퀴리 제가 이제 저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또 라티노 히스패닉과 백인 그 사람들의 이 헬스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뭘 하려고 3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가 뭐냐면 퀄리티를 좀 높이자. 창피하다. 그리고 환자가 진짜 의료 시스템에 가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막 고급 데들 안 가면 정말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방에 들어가서 한 1시간을 기다려야 돼. 누구 만나는데. 네? 그리고
그 환자의 경험을 좀 좋게 하자. 그리고 코스를 좀 낮추자. 근데 저희 말이 저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 저거를 한다는 게 요새는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병원 원장들이 단체로 30명이 원장들이 라스베가스에 요번에 겨울 왔어요. 이 CEO에.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야. 한국은 의료 체계가요, fee for service. 서비스를 받는 대로 수가제도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험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친구한테 저희 병원에 왔어. 저희 병원에 오면 얘를 빨리 고쳐서 내보내는 게 병원에서 돈을 벌어요? 아니면 계속 아픈 게 돈을 벌어요? 네, 계속 좀 아프고 자주 오는 게. 저는 한국 왔더니 왜 맨날 그렇게 오라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 여기가 아파서 갔더니 주사를 그렇게 놓겠대요. 안 맞겠다 그랬지. 막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자가 병원 입장에서는, 물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자주 오고 서비스를 막 써야 돈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 그리고 자기 병원에서 죽어야 그 장례식장도 거기서 쓰니까 돈이 더 걸린대요. 어? 근데 미국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바꾸는 길은 fee for service, 서비스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value based 서비스, 저기를 페이먼트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지불을 하자 라는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걸 어떻게 매저를 해요. 그쵸?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법, 그래갖고 이 value based payment 시스템을 쓰면서 미국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의료 쪽 데이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피포 서비스는 뭐 MRI 받으면 돈은 얼마, 뭐 하면 수가가 얼마 그러는데 사람의 퀄리티를 매저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게 이제 그 피포 메디슨이라고 이제 요새 이게 얘기 나온 건데, 이런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벤티브, 예방을 좀 하고, 파퓰레이션 베이스로, 그리고 예측을 해갖고 예방을 하고, 그리고 개인한테 특화된 그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파티스퍼트리. 이게 뭐냐면 사람들, 환자가 참여해서 환자가 변화를 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픈데 80%의 이유가 그 사람들의 비헤이비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뭐 머리에 꽝 부닥치고 뭐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는 거, 건강 뭐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그런 이유의 80%가 사실은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그 행태, 네? 우리 소셜 디터미넌트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정말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솔루션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얘기를 할까, 인재 CS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 제가 이제 백그랜드 얘기를 했고요. 그, 테크놀로지는 헬스케어는 아시다시피 이 빅데이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타임, 스페이스, 퍼스펙티브, 또 뭐가 있었지, 여기? 연결, 커넥티비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 데이터 커넥티비티, 그렇죠? 굉장히 큰 데이터가 생기고요. 이건 그냥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고, AI하고 머신러닝은 뭐예요? 인텔리전스예요. 그렇죠? AI. 그리고 VR, AR, XR, 이거는 페이션 익스피리언스인데, 이건 좀 약간 범주가 다르고, 웨어러블 앤 센서도 anywhere, anytime.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anywhere, anytime이 비슷해요. 왜냐면 가상 현실이잖아. 내가 가보지 않고 어떤 걸 하는 것들.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요, 모든 게 작아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너무 놀란 게 요만한 손톱만한 칩인데, 여기서 우리 그때 총장님이 얘기하신 그 가스 뭐 그런 센서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가스를 디텍트하고 거기서 프로세스하고 커뮤니케이션까지 하는데 센서가 요만해요. 저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서. 그래갖고 제가 그걸 쓰려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는 몇 개에 관심 있네요, 사는 게. 그래갖고 아니 몇 개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1 밀리언을 사야 돼. 그래갖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량 생산해서 다량으로 파는 거. 근데 이 나노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그만큼 작으니까 기기들을 작게 만들잖아요. 응? 그래서 anywhere, anytime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리고 이제 로보릭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는데 프리시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굉장한 디테일 레벨의 그 수술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3D 프린팅은 요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놀랐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3D 프린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기 막 전시하고. 일본에 갔는데 거의 없어. 왠지 아세요? 3D 프린팅이 너무 범용화된 거야. 네?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있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특히 아파트, 뭐 도시, 스마트 시티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현실 상황을 디지털로 트윈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의료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가능해서 디지털 트윈이 있으면 저걸 버추얼 리얼리티로 의사들이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나중에 또 하나 얘기하겠지만 의료 쪽에선 디지털 트윈 말고 액추얼 트윈도 가능해요. 뭐냐면 의사가 VR로 수술을 하면 수술은 하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누구 어떤 분이 미용 머리 자르는 걸 배우셔가지고 머리 그거 할 상대가 필요하다고 한번 머리를 잘려본 적이 있었어요. 이마를. 근데 그거 한번 해보신 분. 이분이 그 마네킹하고만 해봐가지고 제 머리를 팍팍 찍더라고. 빗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감이 없는 거야, 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이게 VR로 하게 되면 이 손에 이거 하는 감이 없는 거예요, 잘. 정말 환자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맨날 하는 수술은 그냥 그렇지만 특별한 환자의 경우에는 진짜로 옵스. 이거 별로 텍 서포트가 안 좋아요. 뭐 이러면서. 됐네. 그 실물에 맞게 3D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요. 거기서 수술을 해본대요, 직접. 들어가서. 그러면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 살릴 확률도 더 크고 의료비도 더 줄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3D 트윈도 가능해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G는 커넥티비티인데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임플리케이션,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요번에 CES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걸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다시 정리를 할 텐데, 이것도 비슷해요. 빅데이터 앤 클라우드,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와 커넥티비티, 인터오퍼러블리티. 인터오퍼러블리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냐면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쓰는 거랑 상관이 없이 데이터가 서로 호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사가 제가 이 인터오퍼러블리티만 가지고 나중에 그럼 세션을 한번 다시 할게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플랫폼을 써도 데이터가 서로 호환이 쉽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미국에서 세프템버 11 일어났을 때 제가 제 얘기 들은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그때 있으면서 여기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연결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페이션 다이그노시스 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혁신이 일어났고요. 퍼스널라이즈 헬스 얘기했죠. 맞춤형 헬스, 그게 이제 모빌 웹이나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의사들 이 트레이닝 하는데 VR, AR, XR, 저게 뭐냐면 그냥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 하는 거. 근데 AR은 Augmented Reality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 가끔 폭주만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AR이고, VR은 환경 자체가 다 버추얼이고, MR은 Mixed Reality, 그 두 개를 합친 거. XR은 이게 익스텐드 돼가지고 외부와 내부와 내 감각과 그게 다 같이만 마취가 잘 안 돼요. 응? 혈관, 미사혈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나가요. 당뇨환자들은 이빨이 많이 빠져요. 응? 그리고 그러니까 끔찍하죠. 제가 그래요. 이번에 임플란트만 그랬는데. 그리고 치과에 가면 한국에서는 그걸 검사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꼭 당뇨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체크를 하게 해요. 당뇨 혈당 지수가 높으면 마취가 잘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내 그 병원이나 의사 데이터를 알고 그걸 바로 연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당뇨 환자네? 그쵸? 그러니까 이걸 검사해야겠냐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당뇨 패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당뇨를 실시간 알려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환자한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 돈 절약되죠. 응? 근데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빌 디바이스, 센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커넥트가 되는지. 근데 또 하나는 우리 학생이 저한테 왔어. 저희 이제 제 사무실에. 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다이레놀 있어. 응? 여기 약 있으니까 약 먹고 버텨보고 그러다가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메디컬 데이터는 지금 있었던 데이터잖아요. 병원에 있었던 거에 그 뭐 옛날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무슨 편두통이 심했다, 뭐 머리에 뭐가 있나 보다 그거를 볼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친구랑 관계된 딴 데이터를 보면 어제 마침 이 친구 옆집에서 파티를 누가 크게 한 거야. 밤새 떠들어대고 막 춤추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미리 알면 이 친구가 머리 아픈 거랑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있죠. 한 예로.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페이션트한테 이런 헬스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의료 건강 정보 하고요. 또 제가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지역의 사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는 이빨이 막 썩었어. 저처럼. 썩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돗물 공급하는 이 지역에서는 플로라이드 그 불소 있죠. 불소가 제공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뭘 처방해야 돼요? 이빨도 해줘야 되지만 불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이 아파갖고 오면 그 치료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미리 치료도 하지만 예방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방도 가능하고 또 프레디ክ티브 예측까지 가능하면서 이 개인 하나하나를 개인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 감이 오세요? 지금 너무 또 흥분했나? 근데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봐요. 이제 개인 데이터가 있고, 헬스 데이터가 있고, 사회 전반적인 데이터, 환경 데이터. 막 오늘 콕콕콕콕 콜록콜록 하고 오는데, 계속 사례를 써서 미안해. 건강해요, 건강해. 건강한데 막 콜록콜록 해요. 막 심하게 콜록콜록 하는데, 나는 얘가 무슨 뭐 에즈마나 뭐가 있는 줄 알고 지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인 거야. 그쵸? 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거에 센서티브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환자를 병 생기면 와가지고 그 증상을 치료하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환자를 더 이해하고 환자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러니까 personalized medicine, 개인한테 맞춘 메디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precision medicine, 정밀 의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찾아갖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장점이 뭐냐면요. 네? 웨어러블 뭐야? 항상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신호를 계속 주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고요.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당뇨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막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게 저도 헷갈리는 거야. 이 혈당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앱으로 확 보이잖아. 땅콩 2알 먹으면 진짜 올라가요. 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근데 이거 먹고 이렇게 풋달 보는데 확 올라가. 제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강아지 말한 대로만 때리는 것처럼 사람도요, 모르는데 그 숫자를 보면 비헤이버가 바뀌어요. 응?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해요. 퍼블릭 헬스 익스포저 모델이라는 게 이제 저희 팀에서 만든 모델인데 뭐냐면
사람이 아픈 게 이런 디너믹 유전자에다가 어떤 담배를 피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운동을 하는지,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그리고 뭐 나무 근처에 있는지, 그 건물에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제가 그 몇 달 전에 버지니아에 갔었어요. 버지니아 어촌에 갔어, 어촌에. 근데 여러분들 버지니아 그러면 막 멋있을 것 같잖아요. 버지니아 막 그렇게. 근데 버지니아의 진짜 시골 출동네는 정말 시골이에요. 그 어촌에 갔는데 거기 막 그 바닷가에 진짜 이만한 소라들 막 그냥 소라 따먹고 뭐 집어넣으면 광어 나오고 막 그래갖고 이런 데 살면 너무 좋겠다. 너무 이 시니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동안 뭐 천국 아니에요. 렌트비도 싸 시골이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안 살아. 왜요? 네? 병원하고 의사 만나려면 2시간을 가야 돼. 응? 근데 또 더 웃긴 거냐, 한국은 의사를 만나려면 그냥 바로 워킹 하잖아요. 미국은 의사 만나려면 최소한 웬만한 데는 거의 20일에서 30일 기다려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끔찍해요, 사실 미국. 한국에 사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의료 서비스는. 근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확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병원이 어디 있는지, 하다못해 대세동기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이 사람의 생명하고 너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지만요, 대세동기 있는 거랑 사람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랑 그 연관 조사하면요, 조사가 나올 거예요. 네? 아마 더 죽을 확률이 더 높을 거야. 다른 거 팩터를 다 컨트롤 한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발표를 위해서 5개의 키워드를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나오죠? 이 파워포인트가 잘리나 봐요. 이거 누가 좀 고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와이드 뭐로 해야 되는데? 여지껏 그걸 보고 계셨었어요? 이거 일단 저기 가서 좀 알려드려. 이게 뭐냐면 시간, 공간, 변수, 연결, 지능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지금은 시간, anytime.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의 데이터, 나의 그 관련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의료 서비스를 받든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공간은 anywhere.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데이터 피드백 받고 그 시간에 서비스 받고요.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수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그 페이션트한테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요새 초연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이 무슨 페이션 아이디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위치,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여기 에어폴루션, 워러 뭐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옛날에는 사람한테 그냥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AI, 그 무서운 AI. AI의 장점은 뭐예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전부 시키면 학습을 통해서 금방 어떤 패턴인지 알려주고 뭘 해야 될지 알려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옵션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변수들인데 이게 초연결이 돼가지고 AI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처방하는 게 간단해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 얘기를 하면요, 이거 고치기로 했어요? 어떻게? PC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PC에서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좀 뺐다 볼까요? 짠.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된 것 같아, 뭐가 된 것 같지가 않네. 우리 선생님 오셔서 해주셔야죠. 이거 그렇게 얘기할게요. 2018년에 미국에서요,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냐면, 한 명당 1,500불 들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1,300만 원. 의료 비용으로.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잘 안 가죠? 여러분들, 이 1년에 내는 의료비가 1,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버티는 사람. 그쵸? 근데 그게 GDP, 국민 총 생산의 16.9, 17%가 돼요. 근데 저게 유럽이나 한국은 10%, 9%, 8%대예요. 네? 그러니까 비용도 일단 적고요. 잘 안 되나요?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드롭 시킬게요. 여러분들 다 보는 게 낫죠, 차라리.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미국에 더 웃긴 거는요. 그 생명 기대치가 지난 3, 4년 동안 떨어졌어. 그런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가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의료 서비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피오이드, 의료용 마약 때문에 1년에 죽은 사람이 한 4만 명에서 6만 명가량 그렇게 죽고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영아 사망률이 5.6%야. 아니 5.6 per 1,000 person. 근데 유럽에서는 3.6명밖에 안 돼요. 한국도 저게 낮을 거예요. 더 웃긴 건요. 그 엄마가 애 낳다가 죽는 확률이 14야. 10만 명 중에. 미국은요, 여러분들 그 메이저 그 어번 에어리아 가면 정말 막 무슨 전쟁 난 데 같아요. 제가 나중에 미국의 그 도시에 관련된 것만 한번 그 강의를 할게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총 맞을까봐 다닐 수 못해요. 저희 집 앞에서도 방문한 사람이 좀 안전한 데인데 강도를 당해가지고 차를 뺏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여기는 누가 댐비면 그래도 지금 옮겨라도 좀 붙여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왜 그래? 그러고 발로 막 이렇게 차면 되는데, 미국은 발로 차는데 그냥 좀 뿡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막 그런 애들이 총을 가지고 덤비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주던지 당하고. 그리고 저희도 몇 년 전에 교수가 바로 학교 옆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예요. 근데 이게 봐요. 핀란드에서는 3명밖에 안 죽어. 여긴 14명. 한 예로. 그리고 미국은 17%의 GDP를 의료비용으로 쓰고요. 다른 유럽에서는 9%를 쓴대요.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그 의료비용의 25%가 행정비용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원 페이먼트 시스템이 아니라 보험회사들 다 다르고 막 보험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다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딴 데에서는 10에서 15%고요. 그리고 의사가 많지 않은 거 아세요? 미국에 의사가 딴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그게 이제 의대 교육 시스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적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에서 의사를 하면 수입이 딴 나라 의사보다 4-5배가 많아요. 4-5배가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우리는 막 의료비가 더 줄어들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의료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돈을 더 받아. 그래서 비용이 더 나오고요. 또 이제 나이 든 시니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요. 거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시니어고요. 그리고 하이어 레벨, 미국의 수입이 높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수입이 높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 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따라 의료비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한 2-3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의사가 미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의 문화예요. 사람을 맨날 고소하는데 특히 서저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뭐 잘못하면 환자들이 뭐, 야 이거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빨간색으로 했어. 뭐 수를 하는 거야. 네?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의사가 자기 의료 보험 드는데 1년에 7,500불이 들고요. 서전 수술하는 사람들은 의료 보험이 자기네 거 멜프랙티스 보험하는데 한 10만 불 1억을 내요. 그게 그 환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스 에퀴리 제가 이제 저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또 라티노, 히스패닉과 백인 그 사람들의 이 헬스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전화가 없으니까 시계를 못 보겠네. 이 미국 이제 큰일 났다. 뭔가 좀 해결을 좀 하자 그래갖고 세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가 뭐냐면 퀄리티를 좀 높이자. 진짜 창피하다. 그리고 환자가 진짜 의료 시스템에 가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막 고급 된 데 안 가면 정말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방에 들어가서 한 1시간을 기다려야 돼. 누구 만나는데. 그리고 그 환자의 경험을 좀 좋게 하자. 그리고 코스를 좀 낮추자. 근데 저희 말이 저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저거를 한다는 게 요새는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병원 원장들이 단체로 30명이 원장들이 라스베가스에 요번에 겨울 왔어요. 이 CEO에.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의료 체계가요, fee for service. 서비스를 받는 대로 수가제도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험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저희 병원에 왔어. 저희 병원에 오면 얘를 빨리 고쳐서 내보내는 게 병원에서 돈을 벌어요? 아니면 계속 아픈 게 돈을 벌어요? 네, 계속 좀 아프고 자주 오는 게. 저는 한국 왔더니 왜 맨날 그렇게 오라는지 인지 알았어요. 여기가 아파서 갔더니 주사를 그렇게 놓겠대요. 안 맞겠다 그랬지. 막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자가 병원 입장에서는 물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오고 서비스를 막 써야 돈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 그리고 자기 병원에서 죽어야 그 장례식장도 거기서 쓰니까 돈이 더 걸린대요. 근데 미국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바꾸는 길은 fee for service, 서비스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value based 서비스, 저기가 페이먼트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지불을 하자 라는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걸 어떻게 매저를 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법, 그래갖고 이 value based payment 시스템을 쓰면서 미국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의료 쪽 데이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피포 서비스는 뭐 MRI 받으면 돈은 얼마, 뭐 하면 수가가 얼마 그러는데 사람의 퀄리티를 매저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게 이제 그 피포 메디슨이라고 이제 요새 이게 얘기 나온 건데 이런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벤티브 예방을 좀 하고 파퓰레이션 베이스로 그리고 예측을 해갖고 예방을 하고 그리고 개인한테 특화된 그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파티스퍼트리 이게 뭐냐면 사람들 환자가 참여해서 환자가 변화를 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픈데 80%의 이유가 그 사람들의 비헤이비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뭐 머리에 꽝 부닥치고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는 건강 뭐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그런 이유의 80%가 사실은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그 행태, 우리 소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정말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솔루션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얘기를 할까 인제 CS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를 했고요. 그 테크놀로지는 헬스케어는 아시다시피 이 빅데이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타임, 스페이스, 퍼스펙티브 또 뭐가 있었지 여기? 연결, 커넥티비티, 커넥티비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 데이터 커넥티비티, 그렇죠? 굉장히 큰 데이터가 생기고요. 이건 그냥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고 AI하고 머신러닝은 뭐예요? 인텔리전스예요. 그렇죠? AI. 그리고 VR, AR, XR 이거는 페이션 익스피리언스인데 이건 좀 약간 범주가 다르고 웨어러블 앤 센서도 anywhere, anytime.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anywhere, anytime이 비슷해요. 왜냐면
가상 현실이잖아. 내가 가보지 않고 어떤 걸 하는 것들.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요. 모든 게 작아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너무 놀란 게 요만한 손톱만한 칩인데 여기서 우리 그때 총장님이 얘기하신 그 가스 뭐 그런 센서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가스를 디텍트하고 거기서 프로세스하고 커뮤니케이션까지 하는데 센서가 요만해요. 저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서. 그래갖고 제가 그걸 쓰려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는 몇 개에 관심 있네요. 사는 게. 그래갖고 아니 몇 개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1 밀리언을 미국으로 사야 돼. 그래갖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량 생산해서 다량으로 파는 거. 근데 이 나노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그만큼 작으니까 기기들을 작게 만들잖아요. 응? 그래서 anywhere, anytime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리고 이제 로보릭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는데 프리시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굉장한 디테일 레벨의 그 수술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3D 프린팅은 요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놀랐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3D 프린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기 막 전시하고. 요번에 갔는데 거의 없어. 왠지 아세요? 3D 프린팅이 너무 범용화된 거야. 네?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있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특히 아파트, 뭐 도시, 스마트 시티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현실 상황을 디지털로 트윈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의료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가능해서 디지털 트윈이 있으면 저걸 버추얼 리얼리티로 의사들이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나중에 또 하나 얘기하겠지만 의료 쪽에선 디지털 트윈 말고 액추얼 트윈도 가능해요. 뭐냐면 의사가 VR로 수술을 하면 수술은 하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누구 어떤 분이 미용 머리 자르는 걸 배우셔가지고 머리 그거 할 상대가 필요하다고 한번 머리를 잘려본 적이 있었어요. 이마를. 근데 그거 한번 해보신 분. 이분이 그 마네킹하고만 해봐가지고 제 머리를 팍팍 찍더라고. 빗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감이 없는 거야, 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이게 VR로 하게 되면 이 손에 이거 하는 감이 없는 거예요, 잘. 정말 환자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맨날 하는 수술은 그냥 그렇지만 특별한 환자의 경우에는 진짜로 이거 별로 텍 서포트가 안 좋아요. 뭐 이러면서. 됐네. 그 실물에 맞게 3D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요. 거기서 수술을 해본대요. 들어가서. 그러면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 살릴 확률도 더 크고 의료비도 더 줄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3D 그 트윈도 가능해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G는 커넥티비티인데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테크놀로지 임플리케이션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이번에 CES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걸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다시 정리를 할 텐데 이것도 비슷해요. 빅데이터 앤 클라우드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와 커넥티비티, 인터오퍼러블리티. 인터오퍼러블리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냐면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쓰는 거랑 상관이 없이 데이터가 서로 호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사가 제가 이 인터오퍼러블리티만 가지고 나중에 그럼 세션을 한번 다시 할게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플랫폼을 써도 데이터가 서로 호환이 쉽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미국에서 세프템버 11 일어났을 때 제가 제 얘기 들은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그때 있으면서 여기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연결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페이션 다이그노시스 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혁신이 일어났고요. 퍼스널라이즈 헬스 얘기했죠. 맞춤형 헬스 그게 이제 모빌 웹이나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의사들 이 트레이닝 하는데 VR, AR, XR 저게 뭐냐면 그냥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 하는 거. 근데
AR은 Augmented Reality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 뭐 가끔 뭐 폭주만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AR이고 VR은 환경 자체가 다 버추얼이고 MR은 Mixed Reality 그 두 개를 합친 거 XR은 이게 익스텐드 돼가지고 외부와 내부와 내 감각과 그게 다 같이 합쳐진 걸 얘기해요. Genomic Sequencing, Advanced Drug Development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이 잘 분석을 못해도 AI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나 눈에 우리 당뇨 그 환자들 그 사진 찍잖아요. 이런 것들이 판독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의사들이. 그 의사도 의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AI로 판독을 하면요.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 그또 미국에서 한국도 그래요. 진단을 잘못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다 찾아봐야 돼요. 진짜. 네? 제가 진단을 잘못해갖고 피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쪽 귀를 전 진짜 걸어다니는 환자 병원인데 제가 이쪽 귀가 그러니까 계속 무슨 피고름 같은 게 나와서 그 조사를 했는데 뭐 악성 종양이 잘 안 돼. 뇌 밑에서. 그래갖고 여기를 세 번을 땄어요. 어? 3번을 땄는데 뭐가 계속 자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엄청나게 논문을 봤죠. 논문을 봤더니 제가 알러지가 심해요.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미들리어 안에서 시스 이렇게 종양 같은 것들이 자라는 게 논문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 저는 이렇게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약이 없었어요. 그 알레르기 약이 먹으면 졸렸어 그때. 근데 논문 쓰고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요 약을. 그래서 안 먹고 버텼걸랑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걸 모르는 거지. 그걸 알고 나서는 제가 그냥 알레르기 약을 먹고 그냥 자는 한이 있어도 먹었더니 이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정말 아는 것만 알아. 근데 AI가 가능한 것들은요,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다 얘기해주는 것도 있고 또 패턴을 이렇게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노믹 시퀀싱이나 유전자나 드럭 디벨롭먼트 할 때 이 AI가 굉장히 빅데이터랑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Law and Regulation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잖아요. 지금 아마 의료 정보를 만지는 회사 중에 제대로 들어가면 망할 회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미국은 HIPAA 레귤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그 법인데 법이 얼마나 심한지 그거를 엄두를 못 내. 레코드 하나당 잘못하면 벌금이 1,000불 얼마예요? 그럼 1,000불? 100만 원씩이에요. 근데 레코드 1,000개를 하면 네? 그러니까 10억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너무 심하고 그래갖고 저희 같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저희도 테스트 봐요. 그 테스트를 봐야 그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줘. 개인 정보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CES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경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CES 얘기를 하면 이게 왜 참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는군요.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이건 또 뭐지? 하여튼 제가 이제 CS를 하는데 거기 키워드가 AI, 클라우드, 모빌, 웨어러블, 센서, AR, VR, XR, 로보틱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시계 회사예요. 이게 시계 회사인데 여기 제가 막 내용 쓴 것도 다 나왔네. 창피해. 이거 보고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원래 이게 제가 제대로 발표하면 여러분이 요거만 보는 거 아시죠? 저는 이걸 보고 갑자기 읽고 그래서 마치 외운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요 시계가 그냥 보통 시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드레이트도 재고요. 블러드가 어떻게 서큘레이트 되는지도 보고 일렉트로 심전도까지 다 재요. 대단하죠? 그리고 잠잘 때 편하게 자는지 안 자는지. 근데 그게 다 저장이 돼요. 여기 얼마 안 해요.
이거는 프랑스 사람이 개발한 건데요. 이 시계 안에 센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갖고 여러 가지. 근데 얘네가 요번에 제일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제일 큰 회사고. 이 회사는 당뇨를 측정하는 회사인데, 당뇨는 원래 피를 뽑아갖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블러드 그 펄스랑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써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한 85% 정확하대요. 근데 내가 볼 땐 얘네랑 비교하면 사실은 별로 비교가 안 돼. 얘네는 그런 것들을 갖고 데이터 있는 거로 AI를 분석을 해서 당뇨랑 관계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구 당뇨가 그 병원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일으키는 주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심장병과 당뇨. 근데 이 당뇨는 정말 매일 저는 이렇게 한 2시간마다 피를 뽑았어요. 끔찍하잖아. 막 반응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거를 막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났어요. 여기 붙이는 거 외에는. 구글도요.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눈에 망막에 콘택 렌즈 껴가지고 눈물에 있는 거로 다이어리, 당뇨 수치를 잰다고 했다가 2년 전에 포기했어요. 하다가 이거 너무 어렵구나. 근데 요새 이 AI가 나오면서 지금 데이터의 패턴을 보면서 다른 데이터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거 봐요. 이게 에어벨.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블러드 프레셔 하는 모니터고요. 이거는 저거예요. 다이비리 재는 거구나. 이것도 다이비리랑 그런 거 재는 거고, 이거 신기하지? 턱대예요. 턱대인데 뭐냐면 여기에 센서가 들어가서 노인들이 1년에 4,000에서 5,000명이 이렇게 넘어져서 돌아가신대요. 이유.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저도 요새 지금 막 그런지 가끔 퍽하고 넘어져요. 신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무 바퀴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걷는 패턴을 보고 넘어질 때 예측을 해서 경고를 해줘요. 야, 너 지금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나의 무브먼트만 가지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한 예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랑 환경에 대한 센서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쪽 가면 여기는 온도가 있어. 눈이 왔어. 그럼 여기는 항상 얼음이 오는 데야. 상상을 해보세요. 그 데이터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쵸? 여기는 슬로프가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넘어지는 데야. 그러면 네? 스마트폰 통해서 정보 받고 워닝을 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 벨트에서만 사람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과 날씨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시니어들이 잘 넘어지는 그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컴바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상상해 가세요. 근데 이게 다 제가 얘기한 처음에 뭐예요? 타임, 스페이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퍼스펙티브, 변수, 그리고 커넥티비티, 그리고 인텔리전스. 그거예요, 그거. 저 그 차트 제가 만든 건데, 그거 좀 이렇게 크게 막 떠버릴까요?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5명이 되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어베일러블 한 거야. 옛날엔 저게 있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매저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날씨 데이터, 뭐 사람 사고 난 데이터, 슬로프 데이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게 엮이고 이 센서랑 같이 엮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오퍼추니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희 진짜 가난하고 그럴 때는 돈 있고 의료 서비스, 제가 나중에 잊어먹을까 얘기하는데, 옛날엔 의료에 들어오는 서비스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약을 하나 개발을 해도 트럭 한 10대분의 서류와 한 몇 년치 테스트한 거 10년짜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있는 데이터 쓰고 연결만 해도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FDA에서도 지금 옛날에는 이 신약이나 이런 걸 인증하는 게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FDA에서 인증을 뭘 했냐면, 우리가 시대에 변하는 걸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루스하게 했어요. 양 말고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재밌으세요? 네. 진짜? 네. 떡볶이 진짜 주세요. 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웨어러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계, 모자, 뭐 여기 팬티에 되는 거, 양발, 신발 이거는 옷 입고 자는 거예요.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슬립 컨디션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온도하고 환경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옛날엔 매저만 했잖아요. 지금 매저해가지고 아이디어까지 주는데 이제는 매저해가지고 아이디어 주고 환경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 시계를 쟀는데 시계에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침대에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침대 온도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커튼의 불의 색깔이 변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리가 달라. 그 침대에서 마사지 해주면서 저한테 최적화를 시켜주는데 너무 웃긴 건 그런 앱이 다 나온 거예요 벌써. 이게 저기 잘 안 돼요 시장님. 하여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스마트 바스룸 매트인데 옛날에 우리가 체중계에 딱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냥 매트예요. 매트인데 내가 올라가서 샤워하고 딱 올라가면 내 몸무게랑 발 사이즈랑 나의 그 밸런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클라우드에서 올라가고 그날 있을 일을 설명을 해주고 기록을 해요. 이게 그 랜드스케이프 큰 거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세상 어떻게 해보라고요? 안 돼요? 네, 매일. 그냥 놓죠, 뭐. 그냥 할게요. 이거는 기저귀에 꽂기만 하면 아이들이나 시니어들, 젖었던지 응가를 하면 바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걸 미리 예측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거 귀에다 꼽으면요, 블러드 프레셔를 재갖고, 근데 더 웃긴 게 우리가 다 있을 만한 일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 현실화 되는 거예요. 너무 센서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AI를 쓰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 대학생 학생들도 AI를 그냥 레고 쓰듯이 써요 이제. 결국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안 해보면 우리가 모레 그것도 못 만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안경, 눈 검사하는 거, 그런 것도 스마트폰이랑 연계해가지고 눈 검사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텔레메디슨 하는 건데 매도 만들라는 건데 이게 참 이름도 이렇게 졌어요. 이렇게 막 마법의 이거 만들. 근데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여기서 우리 사람의 바이터한 그 사인을 10개를 잴 수가 있어요. 상부랑 커넥트해갖고. 요게 뭐냐면요, 그 피부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래서 이게 전송이 되면요, 뭐가 가능해요? 텔레메디슨이 가능한 거죠. 원격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가 안 돼요. 저게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10개를 이렇게 재고요. 이거 굉장히 포터블이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CES 제가 지금 쑥스러워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성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성, 남성. 근데 더 웃긴 건 작년에도 나왔는데 작년에 리젝트를 당했어요. 다 상에서.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 너무 이른 것 같다 막 그런데 여성 단체에서 거대한 항의를 받고 올해부터는 상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걸 보면은 남자가 그 얼마나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지 정답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70불이에요. 그냥 뭐 70불에 저런 것까지 산다 그랬는데 근데 뭐 아이를 잘 못 낳고 그런 사람들은 저기 충분히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건 웨어러블 EKG 알죠? 심전도. 의사한테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웨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 제세동기 엄청 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아주 그냥 핸드폰 사이즈입니다. 제세동기. 이것도 비슷한 거고 EKG 하는 건데 이게 웃겨요. 포터블 MRI. 여러분 MRI 해보셨죠? 저는 포터블 MRI라고 그러는데 포터블인 줄 알았어. 네, MRI의 포터블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사이즈가 냉장고만 해요. 근데 밑에 바퀴가 달렸어. 그래갖고 밀어서 포터블이라 포터블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의미가 있냐면 MRI는 굉장히 큰 그 방 안에 사람들이 가서 또 밀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중환자 같은 경우. 그게 환자의 익스피리언스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장소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끌고 가서 그냥 이렇게 합니까? 요것도 히트 쳤어요. 그걸 그렇게 그 작은 그 냉장고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했다는 거. 이거 두 개는 이것도 이번에 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BI AI인데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요. 그 사람들의 그 심장 박동, 산소 그런 것들을 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지금 여기잖아요. 그 누구지 이 친구가 마이클 조커버그. 응? 얘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랑 얘랑 같이 이걸 한 거야. 옆에 있는 여자는 이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클 조커버그는 이렇게 뭔가 거짓말하든지 막 떨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팍 올라가. 근데 저거를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저걸 왜 아냐? 뭐예요? 그만큼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AI가 이렇게 만든 거죠. 저 사실 무슨 생각했냐면 이 강연 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한방 생각이 났어요. 한방이 이거잖아요. 그쵸? 어? 몇십 년, 몇백, 그러니까 몇만 년, 몇천 년에 그 난리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얘네 얼굴 보고 진단하는 거잖아. 맥 보고 진단하는 거잖아. 야, 난 지금 우리 이럴 때가 아닌데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한방까지 미국 애들한테 다 뺏기겠구나. 그 약 있잖아요, 약초들.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에서 그 특히 브라질이나 중국에 있는 그 한약 그 약재들을 빼다가 거기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이미 테스트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방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AI랑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지금 일단 우리 그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사실 한방 생각이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나중에 뭐 따로 하는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한국 회사예요. 캠이라고. 뭐 하는 회사냐면 홍채를 스캔해요. 그럼 홍채의 그 패턴에 따라 사람이 턱식 얼마나 그 몸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인증이 됐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어디서 받았냐면 러시아에서 이런 스타디가 돼갖고 몇만 명의 데이터가 있는 거야. 한국은 이런 데이터가 없고 그 러시아 데이터를 가져다가 모델을 만들어갖고 한국에서 테스트해봤더니 맞다배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사람들은 대박이 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감 잡았겠지만 AI 하지만 AI의 기본이 되는 게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미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사실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일단 한국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좀 막 계속 만져보게 하면서 아주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피 재는 거, 혈액 재는 건데 저게 스마트폰이에요. 저런 사이즈까지 나오게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원격 진료도 가능하지만 이제 뭐 내가 랩에 가서 피 뽑고 뭐 일주일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가 없죠. 이건 정말 저희 그 컴앱센터에서 만드는 센서라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제품이에요. 아니 저한테 나오는 거 이게 그 푸드 알러지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 막 가끔 음식 뭐 오면 밑에 써 있잖아요. 이거는 땅콩, 채소 뭐로 같은 만든 기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땅콩 알러지가 그 심한 사람은 거의 죽음까지도 가요. 근데 우리가 가면 여기 땅콩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차려 있으면 얘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8가지, 10가지의 그 알러지 소스를 해갖고 알려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센서예요. 센서가 얼마나 작은 센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얘네가 원래 화장품 회사예요. 스킨 테스트 하는 그런 거 하는 회사. 근데 얘네 시계 같지 않은데 너무 이뻐서 하나 살라고 했었는데 이 안에서 환경 데이터를 다 모아. CO2, VOC. 옛날에 원래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데이터를 모았다가 이제는 더 그 포텐셜을 본 거예요. 그쪽으로 밀고 나간 거죠. 굉장히 많은 공기나 환경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화장품 써라, 어떤 음식을 먹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쫙 끌어내서 개인에 대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옛날처럼 무슨 뭐 우리 그 옛날 어렸을 때 막 그 광대가 막 이러면서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자체 임상 실험이나 난 실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게 FDA 어프로벌 된 게 많아요. FDA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스트릭하게 이런 걸 저기하는데 그 어프로벌 된 데가 꽤 많고요. 이제 봐요. 지금 제가 보여준 건 있는 데이터를 끌어내서 빅데이터로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그 진단으로 서제스트하고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것까지 했잖아요. 이건 치료까지 하는 거야. 눈. 그 스트레스 있으면 눈의 온도나 그 움직임으로 사람의 스트레스를 한 몇십 프로를 내려줍니다. 40%인가 20%인가. 네?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무슨 좀 움직임이랑 음파 줘갖고 이것도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건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대. 제가 이거 다 읽어야겠다. 많이 적었죠? 아 정말 창피하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얘는 뭐하냐면요. DNA 너지예요. 얘 뭐냐면 내가 이 안을 이렇게 저거로 이렇게 딱 긁어서 여기 넣잖아요. 넣고 이 안에 집어넣으면 DNA를 분석을 해줘. 그 내 DNA를 분석한 다음에 뭘 해주는지 아세요? 가게 가서 스캔을 하면 이건 너한테 맞는 음식이야. 아니야. 그런 거 추천해줘. 저게 소형화가 된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신경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어릴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이 안 되나 봐. 왜 안 만들지? 돈이 안 되나 봐요. 왜 안 만들지?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센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 몸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네? 온갖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명드릴게요. 미리 안 나가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옛날처럼 이제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코, 사이너스 있을 때 이걸 해갖고 전파를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난대요. 이거 상받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페인과 엔자이티 있는 사람들이 마사지 해주는데 그것도 낫고요. 제가 이제 웃겼던 건 이거는 이제 어른들, 환자, 시니어들 그 대소변 받아주는 기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장애인분들, 또 저 같은 사람.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그래갖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그래갖고 막 그때는 이제 막 혼자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히어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서 한꺼번에 막 떠들면 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 그럼 얘는요, 내가 사진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저기 계신 분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사진 지정해 주잖아. 그럼 얘가 입술 모양을 같이 읽으면서 여기서 오는 소리만 증폭을 시켜갖고 이 소리만 듣게 해줘. 이럴 때 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괜찮지 않아요? 나는 이거 듣고 야 와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여기 사실 오늘 이렇게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분들이 좀 몇 분 오셨어요. 저는 이 장애인들 분들하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포텐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못 느끼는 것들을 그분들은 느끼잖아요. 이게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쓰이는 거지만 장애인들이 볼 때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히어링, 맛. 난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평소에 불편한 게 우리가 나이 들고 힘들면 다 불편한 거예요. 이거 보고 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사진과 AI 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 나도 할 수 거짓말인데 아니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잖아. 결론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인 거예요. 물론 하자는 그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이러다 날 새겠네요. 근데. 아직 뭐 50분이 남았는데 이건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봐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빅데이터로 다이그노시스하고 그 다음에 서체스트하고 레코멘드하고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이거는 몸에 대한 피지컬 치료예요. 이거를 VR이랑 AR이랑 연결해서 이거는 뭐 스키 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당하고 몸이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운동을 하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좋은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요새 뭐 막 이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게 잘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면 다리만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벅지 아프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개인 코치를 사가지고 올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화면 앞에서 이렇게 하면 걔네가 내 걸 봐주면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거죠. 근데 보고 고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 자세의 움직임을 다 봐요. 그걸 또 고쳐주는 거예요. 그 얘는요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삼성에서 막 잼이라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거 부착하면 조금씩 걸을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여기 있죠 VR 저걸 끄고 이걸 끼니까 앞에 멋있는 그 인형이 아바타가 나와서 저한테 운동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아파. 그럼 얘는 그걸 알고 만수야 이거 좀 이렇게 해봐. 그런 식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한테 움직일 때도 좋고요. 사람들 상대할 때, 스피치 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그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포텐셜을 봤고요. 이건 비박 센서라고 제가 아까 막 AR, VR 막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제 뭐 머리 찍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인형한테 하듯이 머리 콱콱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니? 꼬마가 잘 웃네. 좋다. 이렇게 선생님은 강의는 재밌어야 된다. 일단 졸면 실패해요. 오늘 강의는 다행히 졸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이 비박 센서는 이 손에 대한 이 센서들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다 이 전자 신호로 해서 로봇이나 VR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보다 더 좋은 건 제가 뭘 봤냐면 일본 회사에서 소프트 그 센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미묘한 이 앞까지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새 칫솔이 또 유행이에요.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닦는데 열심히 닦았는데 이만 시리고 치과는 치과 내려가고 근데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를 했는지 어디를 안 했는지 그런 거 다 가르쳐주고 건강 상태까지 보여주고요. 이거는 뱃살 빼. 배의 그 지방 그거를 체크해주고 이 어느 거는요. 잘 때 전 그거 꼭 사야겠어요. 해놓고 자면 근육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까이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살 빼는 게 수술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는 있는 살이 없어지니까 모양은 지금 그냥 그래. 근데 이거는 뭐야? 운동을 시켜주니까 근육으로 변하는 거예요, 살이. 다 한번 사볼까요? 제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요. 이제 우리 다이그노시스하고 진단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까지 AR, VR 또 여러 기계로 하지만 이건 뭐냐면요. 약을요. 사람이 맨날 우리 비타민을 먹으면 사실 의사가 맨날 똑같은 비타민 한 달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무슨 비타민이 좀 부족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또 딴 비타민 그게 사람의 그날 환경과 그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거를 해줄 거야. 와! 센서로 이 사람의 컨디션을 알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잖아. 그날 이 사람한테 필요한 비타민을 처방을 하는 기계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everything is personalized. 그 5가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많은 기계들이 다 비싸. 어?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건강해질 거냐? 어? 뭐 한국 경우로는 뭐 청담동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질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이제 뭐 그건 이제 약간 농담이고. 농담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에 공해가 많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도를 실질적으로 보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시골에 있는 분들이 빨리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거 봐, 이거.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고글을 쓰고 다니면 그 공기 정화를 해갖고 코에다가 깨끗한 공기를 넣어줘요. 너무 웃기죠? 그 모델이 2개가 나는데 여기 히트친 거예요. 가격은 비싸죠. 응? 저런 아이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거는 앱을 만든 거예요. 앱이 지금 거의 20만 개, 아니 200만 개인가 그렇게 앱이 건강에 관련된 앱이 나왔대요. 20만 개. 이거는 이제 뭐 이름은 다다시지만 그 카이저 퍼머넌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HMO 헬스케어 회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삼성이랑 같이 해가지고 카디오 그 심장병에 관련된 앱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심장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퇴원을 하면 저희가 메저먼트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다시 재입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재입원을 하냐면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예? 저같이 막 당신이 파치러져 갔다가 뭐 병원에서 막 이렇게 치료받고 집에 오면 땅콩을 먹는 거죠. 예? 땅콩을 먹는데 이거는 그런 걸 못하게 계속 이렇게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표가 있으니까 계속 따라하게 하고 시간도 주고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사례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다시 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봐요. 야 멋있다 할 게 아닌 거야. 옛날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없을 때는 그런 거를 그렇게 이피션트하게 하려면 돈이 엄청 들었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앱 하나 만든 거로 응? 돈을 그냥 몇백억씩 절약하는 거예요. 환자도 좋아지죠. 돈도 줄어들지. 근데 옛날에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보면 병원에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아니에요? 안 버는 구조니까 정부나 그런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료비의 50%를 정부에서 내요. 거의.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보험에서. 응? 그런데 그런 게 같이 병행해야 이게 가능해요. 테크놀로지를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회의가 안 되고 에? 그런 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 때, 슬립텍이 또 요새 굉장히 자는데 온도와 그런 걸 다 맞춰줘요. 잘 때는 좀 따뜻하고 잠이 깊숙이 들면 온도가 좀 선선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뇌파로 여기 따뜻하게 해주고 또 진동을 줘가지고 스트레스나 그런 거 없애주고. 이건 제가 아는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친한 분인데 애기 요람이 움직여요. 근데 저거 말고 상을 받은 외국 회사는 저 움직임이 여러 종류야. 보통 이거죠. 그래갖고 왜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가 임상 실험을 했더니 요 움직임이 제일 편하대. 근데 내가 보니까 컨슈머는 여러 옵션 있는 걸 좋아해. 어떤 있는 거. 근데 이분이 하려고 하는 건 이 카메라랑 센서를 달아서 AI로 그 아기의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조절하는 걸 제가 해보면 좋겠다고 서제스트 했어요. 같이 해보자. 괜찮죠? 자, 내년에는 조금 더 이쁜 옷을 입고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정말 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사례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 중에 하나 안 보여드린 게 로보틱이에요. 이제 일부러 안 넣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프리시전한 수술할 수 있는 그 로보틱스 그 샘플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터오퍼러블리티 아시겠죠?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그 타임, 애니타임, 애니웨어. 그렇죠? 그리고 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변수들, 그리고 그게 데이터. 근데 비용이 엄청 줄죠. 그리고 액세서빌리티도 이것도 회화와 팬의 질문이고, 파일럿 서비스가 좋아지고요. 프리시전 메리스는 아까 얘기했죠.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 디지털 트윈 얘기했고요.
제가 한의를 이제 한의학을 좀 배워보려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5가지. 오감. 우리 육감이라는 얘기도 하죠. 점장이 같은 거. 네? 육감. 네. 근데 이제 뭐가 틀렸어요? 이게 제가 급하게 여기 나온 파워포인트를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잘했나요? 근데 오감 말고 사람이 느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원래 밸런스, 템퍼러처, 페인. 우리가 페인을 오감 중에 하나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장 같은 것도 섹슈얼 스티뮬레이션,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매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오감이라고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놀란 게 스마트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센서가 있어요. 이게 다. 이 속도, 뭐 위치, 뭐 이 자기장 되는 거, 또 이렇게 GPS, 가까운 거, 근접, 비세 센서, 마이크로폰, 터치 스크린, 핑거프린트, 또 패더미러 이런 거. 저건 너무 웃긴 게 여러분 그 방사능 있죠? 방사능도 잴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샤프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만 만든 그 일본의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은이들 이 센서의 조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의 관계. 물론 이게 사이언스 프로젝트들이지만 거기다 뭔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이 어떤 데이터, 헬스에 관련돼서 콜렉트할 수 있는 데이터는 템퍼러처가 있고, 휴미디티, 또 그러니까 온도, 습도, 펄스, 칼라, 패턴, 쉐입, 그리고 그 속도, 그 고도, 또 이거는 뭐 신전도, 또 이게 전기가 뇌까지 가는 거, 또 피부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 로케이션, 사운드, 옥시미러, 산소에 관련된 거, 또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 환자가 많고 그런 거를 같이 모아서 그거를 AI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것들의 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 헬스 데이터, 이게 이제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건데, 이제는 퍼스널 헬스 데이터가 나의 메디컬 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과거의 메디컬 다이너스 지금 킷 오인 하는 거, 그건 나의 비헤이비어, 스모킹을 하는지 뭐 하는지, 내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다니는지, 그 바디에서 있는 모니터링, 그리고 내 몸뿐만이 아니라 집의 컨디션, 그쵸? 그리고 오피스에 있는 컨디션.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뭐 하나 까먹었네요. 그리고 사람이 보통 어디 있어요? 집, 사무실, 일하는데, 놀이터, 또 자동차 시트에도 센서를 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컨티뉴스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아웃도어 센서, 모빌리티, 이게 자동차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환경에서 소셜, 피지컬, 지네릭, 팔리스에 관한 정보들이 다 합치면서 이게 인풋이 되면 이 사람이 필요한 메디컬 서비스나 여러 가지 조치를 받고요. 또 센서가 있으니까 계속 그걸 피드백 받으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돼서 다시 피드백 되면서 더 정교한 퍼스널라이즈 프리시전 메디슨이 가능한 거예요. 또 인도어 컨트롤, 제가 초이스 오브 아웃도어 얘기했잖아요. 내가 막 스트레스가 심해. 그러면 안에서 색깔과 소리와 여러 가지들이 바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죠. 근데 그걸 내가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버튼 눌러가지고 제가 사실은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색깔을 정해봐 그러고 뭐 온통 빨간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그쵸? 근데 그게 사이언티픽하게 알려진 게 있고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AI로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초이스 오브 아웃도어 이러는데 뭐냐면 모빌리티 그랬는데 어떤 차를 타고 다닐지, 어떤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요새 미세먼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미세먼지에 너무 민감해 보니까 센서에, 아니면 뭐 꽃가루에 민감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저 북한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떤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미세먼지가 가장 덜 임팩트. 근데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진짜로.
그 어떻게 루트를 정해야 이 사람한테 가장 몸에 건강한 루트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뭐 있냐면 나는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한 데가 좋아. 사람이 보통 지금 구글맵이나 네이버라면 빠른 길을 찾아주잖아요. 저는 빠른 길이 필요 없어. 좀 편한 길을 좋겠어요. 응? 그런 편한 길을 보여요. 근데 그게 지금 옵션이 옛날에는 자동차였다가 지금은 대중교통, 카, 그리고 자전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옵션 말고 나중에는 이렇게 시닉, 보기에 좋은 길, 또 위험하지 않은 길,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 최적화된 길을 보여요. 이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과 얼마나 바쁜지 덜 바쁜지를 보여준 다음에 저기 임 박사님 오늘은 일로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최적화 시켜주니까. 이제 키워드. 저 비슷하잖아요. 제 입술이 좀 더 튀어나와요. 네, 여기 more sensor. 네?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입니다. 데이터. 그래갖고 이 입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 병원이나 그 의료 서비스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요. 그 개인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요즘 뭐 블록체인 이런 거 하잖아요. 이 테크놀로지로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한 포텐셜이 있는 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데이터를 주는 그런 컨트롤 되는 게 오면서 이걸 참여하면서 더 많은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여기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헬스 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디스럽티브, 파괴적이라 그랬는데 뭐냐면 저희가 그 버스 안내양 없어진 거 아시고 코닥 카메라 없어진 거 거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런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가 올 때 분명히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디스럽티브한 게 있을 거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포텐셜 마켓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제가 액수를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경단이에요. 경단. 그러니까 마켓이 크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can happen anywhere, anytime. 네?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진짜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으면 이노베이션 can happen anywhere, anytime. 이노베이션 스킬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CES 꼭 가보면 가봐야 돼. 매년 어떻게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변하지? 그리고 텔레메디슨에 대한 어떤 포텐셜이요. 한국은 아직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이 몇몇 나라 중에 하나예요. 텔레메디슨 못하게 하는 나라. 그 리즈노 레귤레터리 바운더리 인 헬스케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퍼스널 프라이버시 앤 시큐리티. 그리고 파트너십. 이건 뭐냐면 이제는 헬스케어가 아닌 거예요. 데이터가 다 커넥되니까 교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커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기 요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저귀가 어떤 영향을 이 모든 인더스트리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를 왜 이제 막 사람들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뭐 세종시장이 데이터는 뭐에 많이 글로벌 전 세계 헬스 마켓은요 8,452 빌리언 달러. 저게 얼마인지 아세요? 8,452조. 한국말. 한국 1 빌리언 달러가 아마 1조일 거예요 아마. 근데 2022년에는 거의 그 경이라는 말 완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 이게 GDP로 따지면요 여러분 미국이 사람 많지 않지만 전 세계의 헬스케어 스펜딩의 40%의 가격을 미국이 다 쓰고 있어요. 그 에너지도요 1980년대에 전 세계의 에너지의 50%를 미국이 썼었어요. 응? 지금은 이제 안 그러면 중국 일어나고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미국이 아까 17%라고 그랬잖아요. 딴 나라는 10에서 9%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대강하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GDP의 약 13% 정도, 12% 13%가 헬스케어를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너지가 생기고 있잖아요. 뭐 차,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 액수는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칩을 찍은 거예요. 요게 5센트짜리 요만한 동전인데 요게 센서예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저 센서 하나에 여러 가지 가스를 센싱하고요. 재고 거기에 그 연산하는 프로세서가 있고요. 알고리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게 다 그 요만한 센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못 산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미니멈이 100만이라 그래서 제가 no way 이러고 그냥 왔어요. anyway 뭐냐면 이제 센서는 우리 몸 전반적인 뭐 귀걸이, 뭐 안경, 모자, 옷, 신발, 팬티 그런 거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발이죠. 신발에 그 어떤 거나 그 모든 걸 다 재고요. 이건 자동차 안에서 이 시트에 센서가 다 있는 거예요. 침대 이거는 이제 패션, 그러니까 메디컬 홈이라고 그러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센서로 변하는데 이게 옛날에 가능 안 했죠. 비싸니까.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근데 저런 센서 하나에 아마 제 생각엔 뭐 1, 2불 할 거예요. 1, 2천 원. 대량으로 저렇게 만들면. 그러면 여기에 대량으로 이런 집을 이제 나중에 만들어서 센서를 깔고 그러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그 바이 커넥팅 시계에서 나오는 거 얘가 만약에 다이아비리고 막 그러면 저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요새 여러분 삼성 그 냉장고 보셨어요? 문을 안 열어도 내부에 있는 게 다 보이죠? 그럼 걔네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내 지인과 내 상황을 보고 추측을 해주고 그 음식이 떨어지면 오더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얘는 뭐예요? 피부의 상태랑 내 건강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처방하고 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작품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한국 굉장히 세 번째로 그 부스가 많았었어요. 응? 근데 웃긴 게 막 대학에서만 한서대학이라고 왔는데 얘를 뭐 만드는 줄 아세요? 나 너무 놀랐어. 이 동그란 게 이만한데 고양이가 뛰는 걸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니? 물어봤더니 70만 원이래요. 근데 더 웃긴 게 바이오가 있는 거야. 애 없고 고양이가 자식 있는 사람들은 70만 원 못 쓰겠어요. 그쵸?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인구랑 이런 것들이 다 변하면서 사람들은 고양이를 위해서 70만 원을 쓸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놀란 거 거울인데 대형 거울인데요. 이 스크린이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손을 딱 대면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재가지고 거울에 딱 보여줘. 네? 괜찮죠? 그래서 제가 누가 만들었니 했더니 카이스트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대학생들. 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비용이 얼마 든지 아세요? 1,000만 원. 학생 시간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학생 7명이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1,000만 원에 했대요. 오 마이 갓.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건 학생들이 똑똑하고 열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요.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멀쩡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갖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거예요. 1,000만 원에 저기, 너네 이거 특허 내니 아직 안 냈어요. 웹사이트는 있니? 아직 없어요. 아무 서류도 없어. 근데 이게 만들어 그냥 무대포로 나온 거예요. 자꾸 이거랑 제가 한국의 비즈니스들 보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서포트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뭐냐면요. 빅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그 1불에 볼펜 20개 파는 그냥 볼펜 회사예요. 그리고 면도칼 싼 거 파는 거죠. 그 비싼 면도칼은 질렛 뭐 그런 좋은 데서 빅은 진짜 한마디로 싼 볼펜, 싼 면도기 파는 회사야. 근데 얘가 부스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 물어봤더니 면도기를 저게 센서를 달았어.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면도를 하면 그 면도했던 그런 경험이 다 인터넷으로 올라가서 걔네한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이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아서 커뮤니티라는 말을 써요.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로 무언가 남들이 못하는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저게 지금 투자를 한 거야. 하물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빅 같은 회사도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직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데 일단 데이터 모으고 뭔가 해봐야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보니까 한국에 저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